reaching out to you, so take a chance. Everywhere you go, no, you're not alone. I'm only one call away. I'll be there to save the day. Superman got nothing on me. I'm only one call away. Come along with me and don't be scared. I just wanna set you free. Come on, come on, come on. You'll be making it anywhere. For now, we can stay here for a while. 네, 지금 한 84분 정도, 이제 곧 100분 정도 되실 건데요. 바로 시작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중간에 안 들리거나 하면 죄송한데 다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그 장비에 대한 보완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그 공지를 해드린 대로 그 예상 점수입니다. 말 그대로 예상 점수 참고해 주셔가지고 네,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기계를 만지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바로 해보도록 할까요? 한번. 네, 제가 채팅창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공유를 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100분가량 이제 들어오고 계신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썬티입니다. 2021년 이제 군무원 수험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계신데 오늘 하루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셨죠? 지금 보니까 오늘 81일 남았습니다. 81일이 여러분 100세까지 사셔야 되잖아요. 20대이시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결국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1년이라고 보셔도 맞먹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망치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1년을 망친다. 이런 생각 갖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공부하셔야지만 꼭 합격할 수 있으시니까 열심히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다른 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2021년 군무원 필기 예상 점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저 나름대로 기존에 있던 15년 데이터 물론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게 바뀌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4개의 군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다 지원해 놓고 그리고 그중에 지원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만 결정하면 됐는데 오늘은 이제 이번 21년도부터는 그런 게 불가능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점수, 예상 점수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중요도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공개를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반대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군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내가 어느 군에 지원을 해야지만 보다 합격률을 좀 높일 수 있겠다. 그 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123분, 많이 들어오셨네요. 123분 정도 들어오셨고, 자, 이제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바로 밑으로 빼고요.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한다고 해서 장비를 일부러 삼성 거 좋은 거 샀는데 그 썩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도 내용에 충실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1년 군무원 필기 예상 점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년 군무원 예상 점수가 왜 중요한가 부분인데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중에 아직 고민하고 계신 공채로 써야 될지 경채로 써야 될지에 대한 첫 번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제가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인데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공채로 썼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 경채로 썼을 때 높은지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경채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자격이 낮아졌는데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국어 때문에 평균 점수가 낮다면 경채를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20대 중반에 넘어가셔가지고 사회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2년 이상이면 실무 경력을 인정을 받으니까 경채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요번에 실무 경력이 없는 20대 초반이다. 그래도 토익 스피킹 레벨 7로 7등급으로 해도 충분히 경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국어 신 HSK 자격증으로도 7급 경채가 가능한 그런 지원 조건도 있고요. 9급도 아닌 7급이고 두 과목만 시험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경채에 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상 점수를 봐서 나는 이 정도 점수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바로 경채로 전향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시는 국방부를 쓸지 육군을 쓸지 해군 쓸지 공군을 쓸지에 대한 선택용으로 참고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의 예인데요. 20년의 7급 행정 공채가 바로 국방부는 78점인 반면에 공군은 56점으로 가장 많은 차이가 났어요. 22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70점을 맞았다. 그럼 국방부를 썼으면 떨어졌겠죠? 그럼 어디 썼으면요? 공군 썼으면 합격을 하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22점이라고 하는 큰 점차를 보였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요번에 예상 점수를 통해서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어느 곳을 넣을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역시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고 예상 인원이 채용 인원이 나오다 보니까 저에게 7급을 준비하던 분들이 9급으로 전향하는 부분에 대해 상담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9급이 많이 채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채용 인원 정확히 보고 오늘 제가 7급하고 9급하고 점수 따로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합격 점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본인 점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가지고 7급, 9급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5월 12일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수에 여러분들이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시고 그 점수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을. 그럼 여러분들 중에 저는 모의고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이메일로 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을 받아보시고 객관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시간제 놓고 푸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점수, 현재 점수를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점수랑 제가 예측한 점수랑 비슷한 군에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급 시험이 난이도가 더 높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치면 5급 시험이 제일 높겠죠. 5급, 7급, 9급이 시험 문제 다릅니다. 그럼 5급이 제일 높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5급이든 7급이든 9급이든 시험에 대한 난이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출제위원들이 5급 문제로 따로 내고 9급 문제로 따로 내는 게 아니고요. 과목마다 문제를 출제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랜덤으로 돌려서 5급으로도 7급으로 9급으로 문제를 배치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난이도 때문에 7급을 지원하는 걸 포기한다.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81일 남았죠. 이 81일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측 점수를 68점을 했다. 그럼 68점이 맞는 앞으로 81일에 공부 전략이 중요한 거죠. 68점은 퍼펙트하게 문제의 이론을 끝낼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 위주로
좀 빠르게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그런 공부 전략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해서 이 예상 점수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이 점수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 번만 더 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면 말 그대로 예상 점수입니다. 예상 점수로서 여러분들이 참고용으로만 하시는 거지 어디 뭐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에 수년간 군무원을 지도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한 그 데이터니까 참고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너깁일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깊이 생각하면 일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이 군무원 부문에 대해 예상 점수까지 딱 오늘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는 공군 넣겠다. 아니 전 성적이 좀 안 되니까 해군 넣겠다. 또는 국방부 넣겠다고 결정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원서 접수 하시고 시험 보기 전날까지 이제는 유튜브 볼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도 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도 너무 여기에만 집중해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결정된 것을 목표로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주사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예상 점수를 통해서 나는 공군 주사위를 들 거냐, 육군 주사위를 들 거냐, 국방부 주사위를 들 거냐를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81일간 달려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상 점수는 수험생을 위한 예측한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점수는 아닙니다. 원서 접수 시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부정적인 부분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부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시기 위해서 이걸 작성한 게 아니니까요. 참고용으로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득할 건 득하시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바로 행정 직군과 기술 직군으로 나눠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예상 점수가 나왔는지까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정 직군 중에 행정 7급 부분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전까지는 4개의 군의 동시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쟁률 보고 시험장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 점수 부분을 조금 더 판단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한 군데밖에 티켓이 없고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어느 군을 넣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방부 중에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지원할지 하위권분이 지원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상을 철저하게 참고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점수에 반영을 할 때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 7급 올해 채용이란 8명이죠. 제가 예상한 점수는 76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76점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2점 정도가 될 거예요. 결국은 74점에서 78점 정도로 형성이 될 건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럼 국방부를 지원해야 되느냐?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이 라이브가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메일 보내드린다 했잖아요. 이메일 보내드리고 나서 그걸 객관적으로 100분 동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풀어보고 나서 내가 70점 정도 때가 나왔다. 그럼 과감히 국방부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육군은 작년하고 인원이 똑같습니다. 채용 예전에는 똑같은데 그런데 점수는 10점 이상 상승할 걸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9급을 지원했던 분들이 올해 7급으로 많이 넘어올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중에 이제 국가직 시험이 끝났고 지방직 시험이 6월 5일이긴 하지만 국가직 시험 보고 지방직 안 보는 분들이 이 군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육군 쪽으로 대부분에 몰린다고 했을 때 72점 플러스 마이너스 3점이라고 해서 60점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모의고사 성적이 60점 후반 정도가 나왔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육군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해군 지원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4명 뽑았는데 올해 2배 이상 상승한 11명. 하지만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만 점수가 68점으로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분들이 국방부나 육군으로 몰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11명이란 인원은 작년보다 많이 뽑기도 하지만 많이 몰릴 거니까 육군하고 국방부 쪽에 그래서 점수는 작년에 비해서
소폭 떨어질 거다. 68점으로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60점 중반이신 분들은 바로 해군 지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해병은 작년에 62점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4명을 선발해야죠. 그래서 60점 초반으로 점수가 형성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 걸고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불확실한 곳에 던지지 마세요. 그래서 불확실한 곳에 불확실한 거 인원이 적게 뽑는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4명을 뽑으면 필기에서 몇 명을 합격시키냐면 6명을 합격시킵니다. 2명을 더 뽑는 거거든요. 5인 이하일 때는. 6명을 합격시키는데 가령 정말 공부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6명이 해병에 지원을 한다면 점수는 확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해병에 지원할 확률은 적기 때문에 제가 예상한 점수는 가장 낮은 61점이에요. 그럼 이건 반대로 얘기해서 하위권 학생들이 이번에 꼭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해병대일 거고요. 그리고 공군은 작년에 3명을 뽑는데 56점이었죠. 56점의 학생들마저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무원이랑 겸해서 같이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65점이 나왔지만 그 학생들이 다 포기했기 때문에 56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점수가.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12명까지 뽑는다. 그래서 많이 공군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할 겁니다. 작년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6점에서 많이 올라간 73점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73점으로 예상한 이유는 12명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 공부 좀 잘하시는 7급 분들이 국방부는 8명밖에 안 되네. 그럼 육군은 나는 가기 싫고 그럼 나는 국방부가 아닌 공군 쪽에 지원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군은 73점 플러스 마이너스 3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요 정도 점수대가 형성이 될 거니까요. 상위권 학생들은 결국은 국방부나 공군 지원을 하시면 가장 맞으실 거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안전하게 육군 지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해병은 하위권 학생들, 60점대인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모험을 던질만 하다라는 점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 7급은 작년과 비교해서 소폭 인원이 증가를 했고요. 공무원 수험생들이 대거 군무원이 너무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2,300명을 더 뽑는다.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준비생들이 더욱더 많이 행정 7급으로 몰릴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이 국방부나 육군 쪽에 지원을 많이 할 거고 순수 군무원만 준비하는 수험생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육군 쪽으로 지원할 예상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인원 점수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육군은 점수가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 상승할 거다. 10점 이상 육군은 상승할 거다. 해병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해군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거다. 그리고 공군은 작년에 비해서 분명히 상승합니다. 공군은 작년에 비해서 최소 15점 이상 상승할 거다라는 것을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행정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댓글창을 잠깐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87명이나 들어와 계시네요. 자, 네, 음향에 문제 없고 고맙습니다. 휴대폰으로 채팅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대폰으로 채팅창도 보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단기 코스로 공부해서 60점 넘기는 목표로 하면 행정학과 경영학 어떤 게 나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군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메일 어떻게 받나요? 라는 질문도 역시 끝나고 제가 이메일 보내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네, 현직, 이동현님 반갑습니다. 현직인데 잘 보고 계시고요. 전산 빨리 궁금하네요 라는데 전산은 사이버 직렬 때문에 요번에 정말 대박입니다. 그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사실 오늘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오늘 저희 학원 일산도 막 아침부터 들렸다가 오고 또 이 장비 준비하고 하느라 피곤한 상태인데 조금 제가 쌍꺼풀이 저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네, 방송 시간은 제가 앞으로 한 4, 5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어린이날이고 저도 그 4살 꼬마아이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행정 9급으로 넘어가서, 행정 9급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200명 가까이 육박을 하시는데, 제가 좀 피곤하지만 더욱더 힘내서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 9급입니다. 행정 9급은 우선은 국방부부터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합격 점수가 75점이었는데 59명을 뽑았죠. 근데 올해 대박입니다. 올해 150명으로 아주 많이 뽑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비해서 3배가량 많이 뽑는데 어떻게 점수가 81점으로 예상을 했나요? 이게 바로 공무원 수험생들이 9급이 7급에 비해서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준비하는 9급 분들이 대거 올 거란 예상이에요. 특히 공무원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은 육군해군 공군보다는 무조건 국방부가 좋은지 알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대거 국방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00명가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국방부 9급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합격생들을 제가 예측을 한다면 대부분은 공무원 준비생들이 거라라는 거죠. 순수 군무원만을 준비한 지 1년이 미만인 학생들은 아마 국방부 합격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1년 미만 준비했고 행정법이나 행정학부문에 대해서 고득점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가능한 국방부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육군도 작년에 401명이었는데 이번에 481명으로 점수가 소폭 올라갈 겁니다. 역시 공무원 준비생들의 영향이 크겠죠. 그래서 70점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육군을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왜 7급에 비해서 9급이 이렇게 점수가 높습니까? 경제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학이 행정학보다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학문을 판단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에서 점수를 많이 깎아먹거든요. 그래서 7급 점수가 9급 점수가 낮은 거고 9급이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는 행정학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4문제나 25문제 중에 4문제나 중복정답 처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 부분이 이번에는 다소 쉽게 나올 거예요. 국방부에서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카이다에서 출제할 때 이 부분에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행정학 부분을 다소 쉽게 좀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하에 점수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72점에서 79점. 그럼 저는 선생님 순수 순수 군무원만 준비하는데 1년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해군과 해병 쪽으로 행정은 시선을 돌리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점일 거예요. 해군은 작년에 73점인데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쏠림 현상에 의해서 국방부나 육군으로 지원도 많이 하겠지만 더 대박인 것은 해군은 47명이나 뽑습니다. 작년에 4명 뽑았어요. 47명이나 뽑기 때문에 올해 예상 점수는 67점 플러스 마이너스 4점인데 중반, 60점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을 저는 해군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해병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명인데 올해 6명이기 때문에 지원자는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명을 뽑는데 여러분들이 모험을 걸 분들은 특히 행정은 적을 거예요. 기술 직군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적을 겁니다. 그래서 해병은 62점으로 60점 초반이신 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게 해병이고 공군 같은 경우에는 83점으로 작년에 17명을 뽑아서 75점이었는데 역시 83점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방부하고 공군하고 쏠림 현상은 많이 있을 건데 그래도 그중에 상위권 학생들은 국방부 쪽하고 공군 쪽으로 많이 쏠릴 거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왜 육군이 79점이고 공군이 83점이냐? 공군이 적게 뽑거든요. 10배 이하 적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군하고 비교를 한다면 뽑는 인원이 10배 이하 적기 때문에 분명히 지원자는 반 정도 적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점수는 상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국방부나 공군 쪽에 많이 쏠릴 건데 중위권 학생들, 그래 예를 들어서 국방부를 지원하지 않고 공군을 지원하지 않는 중위권 학생들, 공무원을 준비하는 중위권 학생들은 이 육군을 많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중위권 학생들의 점수에 맞춰서 79점으로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나름대로 현 시점에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내가 80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국방부나 공군 자유롭게 지원하시면 되고요. 조금 나는 안정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육군 지원하시고 하위권 학생들은 해군 해병을 지원하는 것을 역시 행정도 9급과 7급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거라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 전화가 왔는데요. 혹시 안 되나요? 잠시만요. 네. 전화 혹시 라이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화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제가 이 마이크가 안 나오거나 하면 급하게 전화를 하는 것 때문에 전화를 켜고 하니까요. 네, 지금 200분이 넘으셨는데 네, 소리 잘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결론적으로는 올해 행정법, 행정학은 보다 작년보다는 쉽게 출제가 될 거라는 제 예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점수는 올라갈 거다라는 거를 체크를 행정 9급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9급은 작년과 비교해서 다수 인원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국방부의 증원 폭이 1입니다. 증원율이 아니라 증원 폭입니다. 증원 폭은 약 100명가량 작년에 비해서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국방부 쪽으로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고 그중에 전략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공군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을 거다. 공군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거는 예상입니다. 공무원 준비생들이 대거 군무원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국방부, 육군, 공군을 지원할 것이다. 점수대별 전략은 불안한 학생들은 해군과 해병 쪽을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나는 바닷가 쪽에 있는 부대에 근무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필기 점수를 끌어올리셔가지고요. 해군은 필기 점수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근무 부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기 점수를 고득점 맞고 해군 가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특히 나는 무조건 육지에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해병도 괜찮습니다. 해병도 화성에 있거든요. 화성이라든지 인천 쪽에 부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수도권 근무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급은 작년과 비교해서 국방부는 점수가 향상 그리고 육군도 올라갈 거고요. 해군 해병은 줄어들 거고 공군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해되실 거라 생각하고 바로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행정직의 결론입니다. 2020년 대비 합격 점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응시생도 공무원 준비한 분들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문제도 다소 쉽게 나올 전망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공무원 준비생들의 유입이 언론에서 대거 채용으로 많이 이어질 거고요. 7급 준비생은 9급에 비해 평균 점수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군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7급 준비생들이 불안한 마음에 9급으로 전환한다는 분들이 저에게 많이 문의하실 거예요. 아마 저희 학원 수강생들도 분명히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건데 그러지 마시고 7급 지급까지 준비를 잘해오신 분들 최소 3개월 이상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7급으로 밀어붙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9급 준비하는 분들이 7급 점수가 낮다고 지금부터 경제학 준비해가지고 7급 가는 분들도 없길 바랍니다. 점수가 낮은 수험생은 해군 해병을 지원하는 게 좋고요. 행정학이 작년에 비해 쉽게 추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행정학 때문에 점수를 깎아먹을 일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경제학은 여전히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과락을 넘기는 전략을 써서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군수직렬입니다. 제가 빨리 만드느라고 여기 좀 오타가 났는데 이건 군수직렬입니다, 여러분들. 자, 군수 7급 예상해 보겠습니다. 많이 지원하실 거죠? 군수 7급. 자, 작년 2020년에 군수 7급을 합격 점수가 60점, 육군만 채용을 했고요. 다른 군에 채용을 안 했습니다. 60점으로 미달 사태를 발생을 했죠. 미달 사태. 109명 뽑았어요. 필기에서. 74명이면 1.5배수면 곱하기 1.5배수인데 그래서 112명을 뽑아야 되는데 작년에 109명을 뽑았어요. 3명을 못 뽑은 거죠. 그래서 60점만 맞으면 작년에 다 합격이었어요. 응시 인원이 378명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 왜 이 점수를 예상을 했느냐. 70점이라고 전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작년에 74명이었는데요. 올해는 94명으로 약 20명 정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작년보다 많이 뽑고 해군과 해병에서도 고맙게 2명씩 뽑아주는데 왜 점수가 작년에 비해서 10점 이상 높을 거로 예상을 하느냐? 바로 작년에 9급 시험을 보신 분들이 평균 점수가 70점이었는데 내가 떨어졌어요. 9급에 떨어졌는데 7급 점수를 보니까 60점으로 미달났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대거 1년 동안 준비를 더해가지고 똑같이 9급을 보는 분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7급으로 몰릴 겁니다. 올해.
그래서 행정학 과목을 더 공부를 해서 작년에 9급 시험에 떨어진 분들 아마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7급이 미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7급으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육군으로 당연히 지원하셔야 되겠죠. 육군 합격 점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좀 크게 잡았는데요. 75점에서 65점 사이가 될 거다. 근데 65점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최대 75점까지도 합격 점수가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군수 7급을 준비하는 분들은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넘어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은 군무원이 시험 과목 똑같기 때문에 넘어오는 거지 경영학 과목을 더 준비해갖고 하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이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넘어오진 않을 건데 그 대신 작년에 9급 준비하던 분들이 7급을 준비 많이 할 거다. 그래서 올해 7급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예상 점수가 70점 정도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보내드리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모의고사 점수가 70점대를 유지한다 그러면 계속 6분 안전하게 지원하시고요. 혹시 내가 60점대나 50점대로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해군과 해병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2명 뽑으면 필기 4명 합격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명 뽑으면 필기 총 4명 합격시키거든요. 해군도 4명, 해병도 4명이에요. 그런데 이 4명 뽑는 이 4명 인원이 고득점자가 많이 없을 거라는 거죠.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중위권, 상위권 분들은 육군을 지원할 거고요. 하위권 분들이 모험을 던져야 되죠. 어차피 시험 봐도 60점대밖에 안 나올 분들이 굳이 육군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분들은 해군과 해병 쪽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군수 7급을 준비하는데 너무 선택의 폭이 좁은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이라도 9급으로 넘어가시는 방법이에요. 올해 7급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7급을 계속 하시고요. 아니다 싶으시면 9급으로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 7급은 작년과 비교해 다수 인원이 증가하는데 육군으로 지원자가 당연히 95% 이상 몰림, 95%더 될 거예요. 97, 8% 육군으로 몰릴 거고 해군 해병은 지원자가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마 100명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해군 해병 중에 아마 해병은 미달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60점 정도가 되면 대부분이 합격을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채용 인원을 5인이 할 때는 2명을 덮었기 때문에 해군 해병은 4명씩 선발한다는 거고 육군은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10점 이상 올라갈 거고 해군 해병은 현저하게 작년에 뽑지 않았지만 떨어질 거다라는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9급입니다. 많이 기다리시죠? 제가 경영학을 강의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군수 직렬 많이 준비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점수는 작년과 비슷할 거다라는 거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작년에 국방부 군수 9급 안 뽑았죠, 당연히. 근데 올해 고맙게 2명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총 4명을 필기해서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간이 크신 분들 아니면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모의고사에서 80점대가 나오시는 분들만 국방부 지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4명을 뽑는데 정말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국방부 지원하시지 이거 절대 60점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국방부에서 고맙게 2명을 뽑아주는데 지원자가 한 100명 정도 몰린다고 했을 때 이 100명의 분들은 상위권 학생들이에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 상위권 학생들은 분명히 국방부로 지원을 하실 거고 그래서 80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예측 불가라고 쓴 이유는 당연히 2명밖에 안 뽑는데 정말 85점 분들이 2명이 이쪽에 지원하면 85점 되는 거예요. 90점 분의 2명이 지원하면 95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측을 하기에는 이건 뭐 정말 불가능한 거죠. 신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은 국방부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 감사하게 분산만 시켜주는데 해군 해병이 아닌 국방부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분명히 지원할 거다라는 건 확실한 거고요. 육군은 작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작년과 비슷한 71점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70점 초반 정도로 예측이 되시는 분들은 육군 안전하게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법이 조금 쉬워진다고 했을 때 경영학은 뭐 기본적으로 80점 정도 다 나오실 거니까요. 그래서 점수가
행정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에 지원자가 6,300명이었는데 올해 육군 지원자는 한 7,000명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7,000명 중에 7,000명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인원은 한 100명 정도가 국방부로 빠질 거고요. 그리고 해군으로 많이 빠질 거예요. 해군으로도 한 100에서 200명 정도, 해병으로는 한 50에서 100명 정도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해군이 올해 감사하게 작년에 한 명밖에 안 뽑았는데 17명으로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은 해군 해병 쪽으로 많이 지원할 예상이니까 내가 중위권이다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군에 지원하는 게 안정적인 거고 하위권이다 싶으면은 해군 해병도 해군 해병으로 넣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군 부분이 바로 포인트인데 작년에 26명 지원해서 71점으로 육군하고 똑같았어요. 지원자가 1,500명이 그래도 많았던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하기로는 올해도 공군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릴 거다. 그래서 29명, 작년에 비해서 3명밖에 뽑지 않지만 점수는 아주 많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78점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8점의 학생들이 대부분이 상위권 학생들일 거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모의고사 점수를 통해서 상위권 학생이면은 국방부, 그래도 상위권이라도 좀 국방부 지원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상위권 학생들은 공군 지원하시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육군,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 당연히 해군과 해병 쪽에 지원하셔야 승산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군수 9급은 모든 군에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육군으로 몰릴 예정인데 이거는 중하위권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시험 보면 0점에서 100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게 0점에서 100점이면 100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요. 100명의 학생들이 0점에서 100점을 고로 표준 편차가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60점, 70점에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한 거란 말씀이에요. 뽑는 인원 물론 중요하죠. 증가했지만 그래 점수가 높은 이유는 분명히 상위권 학생들이 공군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쓴 대로 국방부와 육군으로 지원 가능성이 높고 2020년 7급 미달인 학생들 7급이 미달이 났기 때문에 9급 응시생들이 2021년도에 7급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넘어간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넘어갔는데 내 성적이 70점 중후반에 안 나온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9급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군수에 대한 저의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거고 해군, 해병은 떨어질 거고요. 공군은 작년에 비해서 약 7점 이상 향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군수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직 식사를 못했어요. 아직 밥을 오늘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막 손이 막 저리네요. 막 지금 조금. 그래서 물 좀 마시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 좀 보면서 상담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